하루 딱 1분, 이 간단한 동작 하나로 여러분의 뇌가 무려 20년이나 젊어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혹시 방금 둔 휴대전화를 찾아온 집안을 헤매거나 늘 다니던 길인데 순간적으로 방향이 헷갈려 멈칫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설마 나도 치매가 아닐까? 이러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집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으로 밤잠 설치신 적 있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영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뇌는 어느 날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간절한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걸 단순한 건망증이라 치부하고 골든타임을 놓치고 맙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비싼 약이나 수술이 아닌 35년간의 연구로 밝혀낸 뇌를 깨우는 5가지 비상 스위치를 공개합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이 방법만 알면 70대의 뇌도 50대처럼 명석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저와 함께 이 1분의 기적을 실천하여 내 몸과 뇌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의미에서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건강이라고 2글자를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적어주시는 그 건강이라는 2글자가 여러분의 뇌세포를 깨우는 첫 번째 강력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다 적으셨나요?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72살 김선자님의 사연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선자님에게 가장 무서웠던 것은 기억이 사라지는 그 순간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늘 가던 재래시장에서 두부와 콩나물을 사고 나오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발이 땅에 얼어붙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익숙하던 골목이 마치 처음 보는 낯선 미로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쳐다보는데 집으로 가는 방향은 떠오르지 않고 휴대전화를 꺼내려 해도 손이 덜덜 떨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 선자님은 길 한복판에 주저앉아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그때 선자님의 뇌리를 스친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 이제 내가 끝났구나. 이러다 치매 걸린 노인네 취급받으며 자식들에게 짐 덩어리가 되겠구나.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의 충격 이후 선자님은 좋아하던 경로당에도 발길을 끊으셨습니다. 혹시나 친구들과 화투를 치다가 점수 계산을 못해서 핀잔을 들을까봐,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단어가 막혀서 노망났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고 방 안으로 숨어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35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지켜보며 내린 결론은 의외로 명확합니다. 선자님의 뇌가 정말로 수명을 다해서 망가진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 즉 SOS였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뇌세포가 죽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도 노화 현상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라며 약 처방만 해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 뇌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외부와의 연결이 끊겨 깊은 잠에 빠진 것일 뿐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쓰지 않은 기계에 녹이 슬어 작동이 멈춘 것처럼 여러분의 뇌세포 사이에 있는 연결 회로가 하나둘씩 스위치를 꺼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손은 리모컨만 쥐고 있고 발은 거실과 화장실만 오가는 단조로운 일상 말입니다. 이렇게 손과 발, 그리고 오감이 둔해지면 우리 뇌는 이제 주인님이 활동을 안 하니 나도 쉴 때가 되었구나 라고 착각하고 스스로 절전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와 건망증의 진짜 원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잠든 뇌를 어떻게 깨워야 할까요? 해답은 머리가 아닌 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머리가 아닌 몸을 움직여야 뇌가 깨어나는 것일까요? 35년 동안 수술실에서 뇌를 직접 들여다본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체는 참으로 신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뇌는 딱딱한 두개골 안에 안전하게 갇혀있는 고독한 사령관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뇌는 아주 외로움을 많이 타는 장기입니다. 손끝, 발끝, 혀, 그리고 귀라는 아주 미세한 신경 통로를 통해 온몸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눠야만 비로소 내가 살아있구나 하고 인지하며 불을 밝힙니다. 저는 이것을 한 뇌를 살리는 5가지 비상 스위치 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 중 90% 이상이 이 소중한 스위치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저 나이가 들었으니 기억력이 나빠지는 건 당연하다며 포기하십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며 뇌로 가는 신호를 스스로 차단해버리고 계신 겁니다. 외부 자극이 끊기면 우리 뇌는 서서히 빛을 잃어갑니다. 마치 전구가 나간 것이 아니라 스위치를 끄고 캄캄한 방 안에 웅크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쓰지 않는 기계에 녹이 슬 듯 뇌세포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는 연결 회로가 하나둘씩 닫혀버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상구는 폐쇄된 것이 아니라 잠시 닫혀 있을 뿐입니다. 이 스위치를 다시 켜는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안전합니다. 굳게 닫힌 문을 억지로 부수는 것이 아니라 뇌와 연결된 말초, 신경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자, 이제 일어날 시간입니다 라고 신호를 보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오랜 연구 끝에 정립한 이 5가지 동작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한 번, 그리고 잠들기 전 한 번. 이 짧은 루틴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다시 힘차게 박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 선자님도 대단한 불로장생 약을 드신 게 아니라 바로 이 비상 스위치를 누르는 법을 배우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 비상구를 하나씩 열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열어볼 첫 번째 비상구는 바로 우리 몸의 가장 낮은 곳에서 뇌를 지탱하고 있는 부위입니다. 자, 첫 번째 비상구는 바로 우리 몸의 뿌리이자 뇌의 균형을 담당하는 모발가락 뿌리 접지혈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의 발가락을 단 한 번이라도 유심히 들여다보거나 의식적으로 움직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답답한 양말과 신발 속에 꽁꽁 감춰둔 채 그 소중한 존재를 잊고 지내셨을 겁니다.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 가장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환자분들은 바로 낙상, 즉 넘어져서 실려오시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그냥 평소처럼 평지를 걷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쑥 빠졌어요. 혹은 발을 헛디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만났던 78살 박철수님의 사연이 딱 그랬습니다. 철수님은 젊어서부터 등산을 거르지 않아 하체 근육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평지에서도 발이 자꾸 걸려 휘청거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면 다리가 후들거려 난간을 생명줄처럼 꽉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철수님은 이게 다 나이가 들어 허벅지 근육이 빠진 탓이라며 속상해하셨고 비싼 단백질 보충제만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철수님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관찰해보니 문제는 허벅지가 아니라 바로 발가락에 있었습니다. 우리 뇌의 뒷부분에는 소뇌라는 아주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지휘소이자 우리가 익힌 동작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뇌와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는 신경망의 끝이 바로 여러분의 발가락에 몰려 있습니다. 발가락이 굳어 감각이 무뎌지면 소뇌로 가는 신호가 끊깁니다. 그러면 뇌는 땅바닥이 평평한지 울퉁불퉁한지 알 수가 없어 결국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박철수님께 제가 처방해드린 동작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힘도 들지 않는 발가락 가위바위보미와 비슷한 접지 운동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금 앉으신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먼저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양말을 벗고 맨발 상태가 되면 가장 좋습니다. 첫째, 발가락 10개를 마치 부채를 촥 펼치듯이 최대한 넓게 벌려 보십시오. 발가락 사이사이가 다 벌어질 정도로 힘을 줍니다. 둘째, 그 다음엔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 발바닥 쪽으로 꽉 움츠리며 발가락 주먹을 쥐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넓게 펴고 다시 꽉 오므리고 이 동작을 딱 30초 동안만 반복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이불 속에서 한 번, 저녁에 주무시기 전 소파에서 한 번, 하루 딱 1분이면 충분합니다. 박철수님은 이 운동을 보름 동안 꾸준히 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시 병원을 찾으셨을 때 철수님은 지팡이 없이도 아주 당당하고 힘차게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발바닥이 바닥에 자석처럼 착 달라붙는 기분이에요. 걷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라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지요.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팀에서 시니어 그룹을 대상으로 발가락 운동을 시켰더니 단 3주 만에 균형 감각이 30% 이상 좋아졌고 놀랍게도 단기 기억력 테스트 점수까지 20% 넘게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이 곧 잠든 소뇌를 깨워 뇌 전체의 생동감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발끝이 조금 찌릿하거나 따뜻한 열감이 느껴지시나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잠들었던 뇌가 드디어 깨어났다는 첫 번째 기분 좋은 신호입니다. 자, 첫 번째 비상구를 잘 여셨다면 이제는 뇌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길목, 목을 열어줄 차례입니다. 발가락으로 뇌 뿌리를 단단히 잡았다면 이제는 뇌로 영양분을 쏘아 올리는 가장 중요한 수송로인 목을 열어줄 차례입니다. 제가 외상센터에서 근무할 때 환자들을 돌보며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통로가 바로 목입니다. 목은 머리와 몸을 잇는 단순한 연결 부위가 아니라 뇌에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는 유일한 생명선이기 때문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74살 이미경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경님은 평생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손주들까지 정성으로 돌보셨던 우리네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목이 뻣뻣하게 굳어 고개를 돌리기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머리는 늘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원인 모를 어지럼증 때문에 베개를 10번도 넘게 바꾸셨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미경님은 비싼 기능성 베개를 써도 머리가 맑아지질 않아요 라며 하소연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베개가 아니라 뇌로 가는 길이 꽉 막혀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목에는 뇌로 피를 보내주는 경동맥과 척추동맥이라는 아주 굵은 혈관이 지나갑니다. 비유를 하자면 뇌라는 꽃밭에 물을 주는 고무 호스와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목 주변 근육이 딱딱하게 굽고 거북목이 되면 이 호스가 마치 꺾인 빨대처럼 눌리게 됩니다. 꽃밭에 물이 제대로 가지 않으니 뇌세포들이 시들시들해지고 결국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브레인 포그, 즉 뇌안개 현상입니다. 제가 미경님께 처방해드린 방법은 아주 부드러운 경추, 이완 순환 운동입니다. 자, 지금 바로 따라해 보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주 천천히입니다. 절대 휙휙 돌리시면 안 됩니다. 첫째, 허리를 펴고 앉은 상태에서 고개를 천천히 왼쪽으로 돌려보십시오. 무리하게 끝까지 돌리지 마시고 기분 좋게 당기는 지점에서 멈춥니다.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셉니다. 5초입니다. 둘째, 다시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와 이번엔 오른쪽으로 돌리고 5초를 유지합니다. 셋째, 다음은 고개를 뒤로 천천히 젖혀 천장을 바라보며 5초. 이때 입을 살짝 벌려주면 목 앞쪽 근육이 더 시원하게 풀립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 배꼽을 보며 목덜미를 늘려주시고 5초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네 방향을 2번씩 반복하면 딱 30초가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체조에서 보듯 목을 빙글빙글 빠르게 돌리거나 우두둑 소리가 나게 꺾지 마십시오. 우리 목은 뇌로 가는 아주 예민한 신경다발이 지나가는 곳이라 마치 아기 다루듯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빠르게 돌리면 오히려 혈관이 놀라 수축하고 어지럼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경님은 이 운동을 딱 일주일 동안 실천하신 뒤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원장님, 머릿속에 끼어있던 안개가 거친 것처럼 눈이 번쩍 뜨입니다. 이제는 어지럽지 않아요. 실제로 의학 연구에 따르면 목 주변을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량이 80%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고개를 천천히 돌려보십시오. 뻣뻣한 느낌이 든다면 지금 여러분의 뇌가 숨을 쉬게 해달라고 간절히 신호를 보내는 중입니다. 자, 뇌로 가는 길을 뚫었다면 이제 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숨겨진 비밀 스위치, 혀를 깨울 시간입니다. 목을 통해 뇌로 가는 혈관을 뻥 뚫어주셨다면 이제는 뇌의 가장 정교한 기능 중 하나인 말하기, 즉 언어 능력을 되살릴 차례입니다. 세 번째 비상구는 바로 우리 입안에 숨겨진 험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고 싶은 말은 입안에서 뱅뱅 도는데 정작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답답해서 가슴을 쳤던 적 없으신가요? 친구와 대화하다가
그 거시기 있잖아. 왜 그거 있잖아. 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기 시작했다면 지금 바로 이 비상구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망증이 아니라 뇌의 언어 중추가 녹슬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났던 70살 최상훈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상훈님은 평생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누구보다 언어 구사력이 뛰어나고 말씀하시는 게 직업이자 자부심이었던 분이지요. 그런데 은퇴 후 몇 년이 지나자 사랑하는 손주들과 대화하다가도 쉬운 단어가 기억나지 않아 자꾸만 말이 뚝뚝 끊기게 되셨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할아버지, 어제 뭐 하셨어요? 라고 물었는데 상훈님은 어제 뭐냐? 그 산에 가서 그거 했지 라고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등산이라는 단어가 혀끝에서만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에 상훈님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결국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셨습니다. 말도 못하는 바보가 된 것 같다며 제 진료실에서 눈물을 보이셨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혀는 우리 몸에서 단위 면적당 신경이 가장 많이 밀집된 곳 중 하나입니다. 뇌신경 12쌍 중 무려 5쌍이 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혀를 움직이는 것은 뇌의 언어, 회로에 직접적인 전기 충격을 주는 것과 같은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최상훈님께 처방해 드린 동작은 혀로 하는 체조 하발입니다. 지금 바로 따라해 보십시오. 남들 시선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내 뇌를 깨운다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하셔야 합니다. 첫째, 혀를 입 밖으로 최대한 길게 쭉 빼보십시오. 마치 턱 끝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혀뿌리가 당길 때까지 내밀고 5초간 유지합니다. 둘째, 다음은 혀를 왼쪽 볼 안쪽으로 힘껏 밀어줍니다. 밖에서 봤을 때 사탕을 문 것처럼 볼이 불룩 튀어나올 정도로 강하게 밉니다. 5초 유지. 셋째, 반대쪽인 오른쪽 볼도 똑같이 힘껏 밀며 5초를 버팁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혀로 입안 구석구석을 훑으며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 천천히 돌려주십시오. 이 전체 과정이 딱 30초 걸립니다. 상훈님은 이 운동을 2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다시 병원을 찾으셨을 때 상훈님은 예전에 그 국어 선생님처럼 또렷하고 유창하게 말씀을 쏟아내셨습니다. 이제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하십니다. 운동하다 보면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일 텐데 삼키십시오. 그 침은 뇌가 깨어나면서 분비되는 천연 소화제이자 면역 물질입니다. 혀가 유연해지면 뇌도 유연해집니다. 지금 바로 혀를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생각보다 뻣뻣하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의 언어 중추가 굳어가고 있다는 뜻이니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입도 풀렸으니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마지막 센서, 구위절을 열러 가보겠습니다. 혀를 움직여 뇌의 언어 회로를 깨웠다면 이제는 우리 몸이 쓰러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네 번째 비상구, 바로 구위거를 열어줄 차례입니다. 많은 분이 귀는 그저 소리를 듣는 기관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외상센터에서 근무하며 가장 경계했던 사고 중 하나가 바로 어르신들의 실족사고입니다. 멀쩡히 걷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혹은 중심을 잃고 쓰러져 머리를 다치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낙상은 노년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올해 79이신 정옥분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곡분님은 평생 밭이라며 억척스럽게 자식들을 키워내신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 때문에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조차 겁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벽을 짚어야 했고 마당에서 한번 크게 엉덩방아를 찧으신 뒤로는 아예 대문 밖으로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셨지요. 원장님, 이제 내 인생은 이 방구석에서 끝나는 건가요? 걷는 게 무서워요. 라며 한숨을 내쉬던 그 절망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여러분, 우리 귀 안쪽에는 전정기관이라는 아주 정밀한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평형수처럼 우리 몸이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 센서가 뇌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센서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신호가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평지에서도 비틀거리고 자꾸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곡분님께 제가 알려드린 비방은 잠든 전정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귀 당기기 마사지입니다. 지금 바로 양손을 들어 귀를 잡아 보십시오. 첫째, 양쪽 귀의 맨 윗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잡고 위로 지그시 당겨주십시오. 토끼 귀처럼 쭉 늘린다는 느낌으로 5초간 유지합니다. 둘째, 귀 가운데 연골 부분을 잡고 바깥쪽으로 당기며 5초를 셉니다. 이때 귀 안쪽이 시원해지는 느낌에 집중하십시오. 셋째, 마지막으로 아래 귓불을 잡고 밑으로 쭉 늘리며 5초를 유지합니다. 부처님 귀처럼 늘린다고 상상하십시오. 넷째, 그 다음엔 귀를 손바닥으로 감싸고 앞으로 접었다 폈다를 5번 하신 뒤 손바닥 전체로 귀를 덮고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5번씩 빙글빙글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 모든 동작을 다 해도 채 1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전곡분님은 이 마사지를 딱 일주일 하셨을 뿐인데 이제는 벽을 짚지 않고도 마을 마트까지 혼자 당당하게 다녀오실 정도로 기력을 되찾으셨습니다. 게다가 귀 주변 혈류가 개선되면서 텔레비전 소리도 전보다 훨씬 또렷하게 잘 들린다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지요. 지금 한번 여러분의 귀를 만져보십시오. 혹시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지는 않나요? 귀가 따뜻해져야 뇌의 균형 감각도 살아납니다. 오늘부터 틈날 때마다 귀를 괴롭혀 주십시오. 귀를 자주 만지면 장수한다는 옛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자, 드디어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4가지 비상구를 하나로 묶어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는 고도 최후의 루틴화를 공개하겠습니다. 드디어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4가지 비상구를 하나씩 설명해 드렸지요. 뇌의 뿌리인 발가락, 길목인 목, 열쇠인 혀, 그리고 중심인 귀입니다. 각각의 운동만으로도 훌륭한 효과가 있지만 35년 동안 수술실에서 뇌회로를 직접 다뤄본 제가 진짜 권해드리고 싶은 비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4가지를 하나로 묶어 동시에 자극하는 통합 1분 생명 루틴 마크입니다. 우리 뇌는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바이올린이나 첼로가 따로 연주해도 아름답지만 지휘자의 손짓에 맞춰 동시에 소리를 낼 때 비로소 웅장한 교향곡이 완성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뇌의 여러 영역을 한꺼번에 자극하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83살 강말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말순 어르신은 홀로 지내시면서 기억력도 눈에 띄게 나빠지셨고 무엇보다 무기력증 때문에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셨습니다. 저를 찾아와 원장님, 이제 나는 다 틀린 걸까요? 라며 눈물 짓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그때 말순 어르신께 처방해드린 것이 바로 이 통합 루틴이었습니다. 방법은 아주 명쾌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 위에서 딱 1분만 투자하십시오. 첫째, 발가락을 펴고 오므리는 동작을 10초간 반복합니다. 둘째, 목을 좌우로 천천히 10초간 돌려줍니다. 셋째, 혀를 내밀고 볼을 밀어주는 동작을 10초간 합니다. 넷째, 귀를 위아래로 당기고 마사지하는 동작을 10초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심호흡을 20초간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딱 60초, 1분입니다. 처음에는 강말순 어르신도 순서가 헷갈린다며 어려워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먼저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3주 뒤 말순 어르신은 지팡이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약 먹는 시간도 안 잊어버리고 손주랑 전화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라며 활짝 웃으셨지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도 복용법이 틀리면 독이 되듯 제가 알려드린 운동도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효과를 3배로 키우는 비결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동 시작 전 반드시 미지근한 물 한 잔 부어를 드시는 겁니다. 우리 뇌의 75% 이상은 수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직접 본 건강한 뇌는 아주 부드럽고 촉촉한 상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말라버린 뇌세포에 마중물을 부어 전기가 잘 통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물 없이는 뇌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정말 중요한 경고입니다. 제가 환자들을 돌보며 가장 경계했던 3가지 실수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속도입니다. 효과를 빨리 보고 싶은 욕심에 고개를 휙휙 돌리거나 혀를 세게 내미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빠르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뇌와 혈관은 아주 섬세한 기관이라 갑작스러운 자극에는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천천히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해야 뇌가 그 신호를 안전하게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내 통증야를 참는 것입니다. 아파야 운동이 된다 라는 옛날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통증은 뇌가 보내는 긴급 정지 신호입니다. 목을 돌리거나 발가락을 쥐었을 때 찌릿한 통증이 있다면 즉시 멈추십시오.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하면 뇌는 스트레스를 받아 오히려 회로를 닫아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규칙함 랩입니다. 오늘 몰아서 1시간 하고 내일 쉬는 것보다 하루 딱 1분이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 100배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 뇌는 반복되는 리듬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심, 어린 당부와 희망의 메시지만 남았습니다. 35년 동안 사선을 넘나드는 환자들의 뇌를 지켜보며 제가 얻은 확신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김선자님을 기억하시지요? 손주의 이름조차 잊어버려 두려움에 떨던 그분이 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뒤 지금은 경로당에서 가장 총명한 분으로 통하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나이는 그저 주민등록증에 적힌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뇌는 90살에도 변하고 자극을 주면 반드시 다시 성장합니다. 오늘 배운 5가지 비상구인 발가락, 목, 혀, 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은 통합 루틴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저 고생한 나 자신을 위해 하루 딱 1분만 내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한 정신으로 곁에 있어 주는 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자 축복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배우자와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다시 시작될 빛나는 청춘을 저 건강지킴이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